얼마 전부터 과세 제도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캐나다, 미국, 유럽 이야기를 하려면 쓸데없는 얘기 같습니다. 캐나다 인구는 4천만 명 정도의 남한 면적의 100배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민자들 얘기 들어보면 헬 캐나다, 헬 미국입니다. 우리나라 현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집값이 비싼 것은 도심 고밀도화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또 부동산 난립으로 농촌 시골 집값도 덩달아 비쌉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면적의 10배만 되어도 도심에서 벗어나 땅값이 매우 싸서 누구나 자기의 집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재산 1호가 집부터 시작합니다. 집이 없으면 재산이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100명의 인구의 국가에서 발행한 돈이 5억이 있다면 1인당 500만 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더 가질 수도 있겠죠. 대한민국을 보면 세금을 거두어 국가 운영에 쓰이는 돈이 공무원들 월급을 주고 지역사회의 시설비, 국방 이외에 수많은 것에 세금이 쓰입니다. 물론 그중에 복지 예산에도 쓰이지만 효율성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복지 제도보다 뭔가 혁신적인 사회 구조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제 말은 개인당 수입이 증대되어야 하고 물가는 안정적으로 낮추어야만 합니다. 이게 1990년대와 1997년 IMF를 겪고 나서 더 심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석유나 다른 원자재를 수입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특정 기업들만이 달러를 벌 수 있지요. 그래서 내국에서 원화가 순환하는 것은 빈곤층과 부유층 여러 단위로 피라미드 단계로 만들기 위한 방법입니다. 5천만 인구가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다면 이들 기득권층에서는 이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돈과 자본 경제 활동이라는 게 외국에서 들어온 지식들을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조선시대는 모든 게 부족한 시대였고 기술이라는 것도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처럼 우주 밖으로 위성을 띄울 수 있는 기술까지 확보했는데도 여전히 금융과 경제 돈의 흐름은 원시시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오늘날 돈의 흐름이 원시시대와 다를 바가 없다. 눈에 띄게 발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 의사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결정에 의사들이 반발하고 대규모 집단 시위를 준비 중입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의사들 힘에 놀려서 포기했던 것을 이번 정부에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15년 전에 누가 그럽니다. 할아버지가 저보고 고시 공부해서 검사 판사 되라, 의사 되라. 옛날 사람들 대다수 변호사, 판사, 검사 권력을 좋아하고 돈 잘 버는 의사가 장땡이고 의사도 의사 나름이지만 옛날 사람들 생각들입니다. 또 사회의 부조리가 엄청납니다. 옛날 어떤 경찰과장, 사회 돈 좀 만진다는 사람들과 인맥이 얽혀서 70년대 후반이면 그때 하루에 50만 원씩 뇌물이 나왔다는데요. 옛날부터 서로 자기 지위, 재능을 교환합니다. 어떤 아들내미는 나는 공부도 못하는데 장학금 탔답니다. 재능이나 지위, 힘을 남용해서 기부를 할 때 다 먼 훗날 이익을 위해서 합니다. 그게 불법 뇌물과 수수, 증권 조작, 부동산, 각종 뉴스에도 수도 없이 떠들었죠. 어느 부인 이야기가 있고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본래는 채널링 메시지를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도대체 불만이 뭐야?